9번째 매도시의 황금상, 10번째 세금 등. 되도록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나 큰 도로를 접하거나 행정기관이나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시설이 있다면 유리할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금리 및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원하시는 상가를 구하시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츠려 들기도 하는데요. 상가를 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그때마다 상황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에 상가 매매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은데요. 일반 주택이나 공동주택과는 달리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가 매매 시 주의사항과 필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스크를 줄여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짚고 임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수익률을 통한 자산 증대를 원하는 것인지, 두 번째, 사용 수익을 할 것인지, 세 번째,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을 바라볼 것인지, 네 번째, 위의 항목 중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것인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매수하실 자신의 성향과 취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많이 보고 주위 시세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긴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하며 전문가와 많이 상의해야 좋은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과 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 우선적으로 좋은 매물이나 급매물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매물을 많이 보유한 중개업소가 유리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봐야 할 몇 가지 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금 산정. 두 번째,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 또는 위치. 세 번째, 상가 입지. 네 번째, 건물의 내구성 및 노후도. 다섯 번째, 도로 상황 및 주차.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 내용. 일곱 번째, 임대료 수익률. 여덟 번째, 상가의 미래 가치상. 아홉 번째, 매도시의 황금상. 10번째, 세금 등. 위의 항목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금 산정. 보유하고 계신 현금 중 일부를 투자할 것인지 전부를 투자할 것인지 고려해야 하고 그 금액에 맞는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계산하에 부담 없는 대출을 통하여 더 높은 매물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잘 선택하셔서 투자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 또는 위치. 상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가의 위치입니다. 상가의 위치는 임대차 수익률, 사용 수익할 시의 고객 유입력, 용도 변경, 가능성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구 통계 자료나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상가의 용도와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나 학원 등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좋습니다. 금액 따라 수익률 따라 지역이나 위치를 바꿀 때가 있는데요. 선택을 해야 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가 입지. 상가의 주변 환경을 살펴봅니다. 그 지역의 중심 상권인지, 초입 상권인지, 코너 건물인지, 도로의 상황이 좋은지 등. 사용 수익할 시에는 상가의 주변의 경쟁업체, 유사업체, 협력업체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가의 주변에는 공원, 학교, 문화시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건물의 내구성 및 노후도. 상가의 건물 상태를 점검합니다. 상가의 건물은 구조 설비, 소방 안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의 건물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하고 난 뒤에 건물 보수 등으로 인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상황 및 주차. 건물의 가치는 도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현 상황이고 공부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 내용. 매매 계약 시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 갱신 여부, 전세권 설정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임차인과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고 매수 후에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또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차인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임대료 수익률.
대부분의 상가 매매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 수익률을 산정해봐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료 수익률은 매년 발생하는 임대료를 매수 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현재의 금리 기준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임대료 수익률을 가진 상가가 좋은 투자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익률은 단순한 수치일 뿐이며 상가의 위치, 건물의 상태, 시장의 변화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상가의 미래 가치성.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필수 요소인데요. 코너 여부, 상권 여부, 그 지역의 초입 여부, 중심 상권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향후 투자 가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매도 시의 황금상. 검토 시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유사시에 매도가 잘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이냐의 여부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10번째, 세금 등. 매수 시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매수원가의 매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회계세무사 등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약간의 상식도 필요합니다. 정책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을 겸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상세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 및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10가지를 열거해 보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매물을 많이 보시는 것이 도움되고, 부동산의 전문가인 중개업을 하시는 분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가까이 하시면 자산 증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매매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우수한 매물을 구하시려면 많은 발품과 상식을 겸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나 큰 도로를 접하거나 행정기관이나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시설이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상가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상가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세를 알아야 임대 수익을 파악할 수 있고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데요.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시세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아파트처럼 매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개별성이 강하고 층수나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의 상가라도 옆 상가와 월세나 가격이 같은지 정확하게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상가 매매 시 주의사항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수많은 변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상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은 꼭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